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 문재인 정부가 4년 전에 들어선 이후로 우리 사회가 사실 파이를 키우는 것에 상당히 좀 인색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지 못하고 또 기존에 있던 산업도 말 한마디에 사라져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새로운 먹거리와 산업을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계속 그걸 고정된 파이 또는 줄어드는 파이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서 남성과 여성을 가르고, 예를 들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를 나누고, 집을 가진 사람과 덜 안 가진 사람 나누고, 여러 가지 분열적인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서 사실 공정의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약탈적인 어떤 그 편가르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도의 공정함을 추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다시 우리나라가 성장한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젊은 세대에게 있어가지고 성장이라 함은 결국에는 우리가 신수종 사업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안에 저희는 특히 대표님들이나 또 이 창업자분들께서 활약하시는 것처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이 근간이 되어야 된다. 예, 저희가 사실 지난 몇 년간 그 트렌드가 사실 O2O 창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유통이라는 쪽이 많이 부각되고 그 안에서 유니콘 기업도 많이 탄생하고 했지만은 문제는 이제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없죠. 지금까지 O2O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한 지난 3년간의 트렌드를 이끌어왔지만은 그것은 어찌든 보면 파이의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이 하고 있던 일을 온라인 대체해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같은 기술 창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또 많이 배우고 또 그리고 우리 당이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걸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행정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뭐 하시고 싶은 말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플랫폼 산업이라든가 이제 사실 IT 기반의 서비스들이 예. 전부 다 서울에 좀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에도 그런 제도적이 좀 풀릴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조금 개인적인 건의사항이에요. 사실 플랫폼이나 IT 창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취지만 생각했을 때 사실 위치나 어떤 제약이 없어야지 더 좀 좋을 텐데, 이게 서울 쪽에 많이 그 지원이라던가 관련 사업 같은 것들이 쏠려 있고 또 지역별로 이제 특색 있는 기술만 이제 선택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온도차를 좀 줄여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그 투자 유치한 데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뭐 저희가 상장 요건 같은 것들은 완화해 나가고 있고 이런 추세가 있긴 하지만은 또 어떤 창업자분들 만나보면은 차등 의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투자 유치 있어가지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이 있는지 혹시. 좀 저는 어렸을 때 좀 나이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어렸을 때 투자 유치를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21살 때 투자 유치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다른 곳에서는 훨씬 더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투자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를 완전 절하해서 좀 날로 먹는 소위 날로 먹는 그런 투자를 하는데, 젊고 어린 학생들 창업가 같은 경우는 이걸 알 수도 있는 방법이 없고 또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창업을 했음에도 회사를 뺏기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젊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어떤 점 때문에 평가 절하를 좀 하던가요? 이 정도면 기업 가치가 5억 원이니까 네. 내가 1억 원이니까 내가 3천만 원 주고 30% 가져갈게. 그러고 이제 30% 벌써 시작부터 70%로 시작을 하는데 기업 가치 1억 원밖에 안 되니까 다른 곳에 가서도 높은 금액을 평가받지 못하고 이제 성장하는데 바로 큰 걸림돌 작용하게 되잖아요. 그런 케이스들을 주변에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회사를 뺏기거나 또는 더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회사들이 많이 봤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역 단위로 활동하는 VC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아니면은 보통 서울에서 내려와서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나요? 지역 단위가 많습니다. 예, 좀 상경기업 시센터들이 이제 지역별로 있잖아요.
네, 예, 거기서 이제 그렇죠. 투자를 진행하고 그렇죠, 예. 1차적으로 그 외에 이제 지역별로 그러니까 뭐 경남 쪽 특화된 VC 아니면 뭐 지역 펀드 지역에 투자해야 되는 펀드를 가지고 있는 VC라든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그런 펀드를 가진 VC를 찾아서 투자를 좀 수월하게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 말고 인력 면에서는 혹시 지금 저도 서울에서 이제 창업기업들 다녀보면은 결국 인재 수급에 있어가지고 정부가 지금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은 사실 인력난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산업기능요원 출신이지만은 군 문제와 결부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지 등등 혹시 제안이 있으신 말씀 좀 주십시오. 예. 네, 저로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창업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 정부나 전 정부도 잘할 거라 생각하는데 예. 창업에서 가장 애로사항인 것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아마 그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미지라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업이라는 것의 이미지가 청년들도 충분히 기존에 있던 하이어라키를 다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진짜 실리콘밸리처럼 꿈이 있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서포팅이 돼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꿈을 가지고 이 사람들과 같이 해서 뭔가 세상에 중요한 것을 이루겠다는 게 최근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원 중에서 대기업을 버리고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은 조금 되는 면도 있지만 울산이나 이런 사실 기술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장비와 또 인력과 스페셜리티거든요. 그게 사실 대학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치면 디지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카이스트 이런 곳에 최소한 이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미지 마케팅과 또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 좀 들어오다고 하면은 기술 창업도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울산 일대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임금 수준은 지금 서울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보편적인 비교를 했을 때. 저희 기준에서는 서울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실 저희는 조금 더 많이 뛰어도 그 사람이 안 뽑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예. 거주자도 안 뽑히는 실상이죠.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 같아요. 예를 들어 생활 비용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국가가 만약에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조금 더 예를 들어 뭐 다른 지역에서 울산 지역으로 내려와서 일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분들에게 청년 주택이나 이런 것을 특별 공급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대책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게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네. 지방에 있던 기업들이 또 서울에 운영할 수 있는 지점을 마련을 할 때 특히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서비스에 대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이제 거점을 잡기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실이거든요. 그런 거를 정부에서 좀 청년 창업하는 기업인들 혹은 이제 그 인원들에 대한 거주라든가 창업 공간에 대한 정책이 좀 지원이 된다면 훨씬 더 빠르게 창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거 지역은 주거 지원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거 지원이요. 예. 서울에서 울산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혜택을뿐만 아니라 예. 실제 반대로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환경에서도 가장 먼저 고민되는 건 이제 주거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물론 투기 수요도 주거에 비용 올리는 경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값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일자리 주변으로 결과적으로 실수요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요 대기업들이 다 몰려있는 주변에서 이제 주거를 가깝게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거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면에도 지금 서울에 영업을 예. 하기 위한 이제 본거지를 그렇죠. 이제 예.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려면 기존에 울산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던 팀원들이 최소한 두세 분 같이 올라가서 이제 생계를 해야 되는데 네. 울산하고 서울하고 월세만 해도 사실 그렇죠. 너무 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 공간이야 지금은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근데 아마 주거가 제일 큰 문제이지 않을까. 만약에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서울에 예를 들어 사택의 목적으로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규제를 완화한다면 그런 부담은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뭐 기업이 그런 걸 하는 것 자체가 취등록세부터 해서 장난 아닐 텐데.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소유의 개념으로 네. 접근을 해버리면 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게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나 애초에 그냥 보유하고 있는 금액 자체가 네. 자산이 적은데 과연 서울에 그거를 자산으로 갖고 있을 그렇죠. 수 있을까라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실제 저희가 직접 그 고민을 바로 한 케이스고 그렇겠죠. 앞으로 해야 되는 케이스. 예. 왜냐면 실제 저희가 여기서 얘는 이제 금융이나 핀테크 쪽을 하고 있는데 울산은 또 이제 창조경제지센터나 조선이나 네. 이쪽 쪽의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울산 내에서는 지원 사업은 오히려 금융이나 이런 쪽은 이제 하순위가 되게 되고요. 이 지역 거점 사업에 대한 중점 사업을 되게 되고 실제 성부 엔젤이나 국내 입고 있는 투자사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관련된 사업으로 이제 검토가 이제 우선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력직을 뽑거나 결과적으로 이제 IT나 저희 같은 핀테크를 하려고 하면 울산에서는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로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되고 가장 먼저 팀원들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 주거를 그렇죠. 어떻게 예. 그럼 올라가게 되면 임금에 대한 이제 인상이나 1.5배, 2배까지 생각을 하는데 앞단에 있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가 바로 부담이 되고 주거 지역에 대한 위치에 대한 편점도 굉장히 까다로운 요소가 되죠. 그래서 저희는 실제 사태까지도 이제 그렇죠. 빌려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금액이 아까 말한 대로 스타트업 입장에서 현금 유보를 하거나 거기 이제 복지 차원에서 주거를 이제 임차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죠. 네. 야 이게 참 본사와 지사 운영하는 기업들 제가 만나볼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거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타견 인력에서 사실상의 지원이 거의 뭐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든다는 것을 많이 지명하는데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당에 좀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취득에 따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뭐 임대형으로 저희가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좀 정책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아까도 약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지금 결국에는 유니스나 아까 지스트나 아니면 디지스트 얘기가 나왔지만은 지방에 이제 과기원 성격의 학교들이 그 지금 공급하는 그 인력들에 대해 가지고 이건 사실 좀 우문일 수 있겠지만은 현장에서 어느 정도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좀 궁금해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건 저도 창업을 해봤지만은 인력 조합이 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우선 기술 계산하는 인력과 그걸 또 운영하는 인력도 관리하는 인력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울산 같은 곳에서 그 기술 연구 인력의 다른 인력의 충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로 4대입니다. 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스케일 온도차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 디스트나 이런 사람을 좀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능력적인 면이나 네. 뭔가를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그걸 해결하는 가는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외부에서 받아들이려면 예를 들어 뭐 8천만 원 1억을 줘야 된다고 치면 내부에서는 후배니까 그래 그 지분 얼마 받고 인건비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상황이 좀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같은 가격이라고 해도 이쪽이 좀 더 나대 수준이 훨씬 낫다는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유니스트에서 사실 창업을 고려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석사나 부사를 받고 난 사람이면 대기업을 위주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청년 스타트업, 청년 창업가들이 잘 나가는 실제적으로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나 경제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 부분들이 좀 많이 뛰어든다고 하면은 분위기 자체가 옮기게 되면 저는 사실 전교 1등부터 5등까지는 무조건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위기 좀 만들어 주시는 데 있어서 그게 오히려 법률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저도 창업하는 사람들 많이 서울에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런 산업들이 사실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집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국회와 집단적 교섭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데 지방에 있으면 그런 게 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핀테크 쪽에서도 이제 알파프라임 일하고 있는데 제 고등학교 제일 친한 친구가 P2P 금융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는 거의 제가 정치 입문한 뒤로 저한테 계속 애로사항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니네 당 누구 의원 좀 소개시켜줘, 누구 뭐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으니까 설명 좀 하고 기회 좀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지역 단위로 혹시 그런 어떤 뭐 당연히 우리
당의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지역 단위로 이런 것들 애로사항을 좀 도섭하는 창구 같은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직접 그 전면에서 겪은 케이스였습니다. 아, 예. 왜냐면 실제 주식 시세가 이제 어떻게 보면 포털에 검색했을 때 이런 삼성전자 주가 나오는 것 자체가 실시간 어떻게 보면 민간이지만 공공적인 데이터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데 지연 시세죠. 예, 그러니까 지연 시세 20분 지연 시세고 실제 실시간 시세 데이터를 하려고 하면 코스콤에 월 2천만 원 이상을 네.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이 이 비용을 감당하면서 연 2억 이상을 내면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이 주식 관련된 스타트업 쪽에서 몇 년 전까지 해서 괜찮은 스타트업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3년 전에 그 우연찮은 기회로 그러니까 제가 많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코스콤이 원래 한국증권전산이라는 그렇죠. 기업을 세금 인프라로 까는 거를 사기업으로 사기업으로 전환이 돼 있는 케이스고 그 시세 데이터의 판권을 그러니까 코스콤이 한국거래소에 자회사입니다. 그렇죠. 한국거래소도 실제 증권사들이 출자해서 만든 사기업이고 국감도 지금 안 받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 인프라로 깐 이제 전산 데이터로 이제 독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독점이거든요. 한국거래소 유일하고 그렇죠. 이제 대체거래소가 안 생긴 상태고 대체거래소 생기면 390억에 대한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20년 전, 30년 쓰는 증권사들이 부과하는 가격 정책을 그대로 지금 이제 IT나 플랫폼 유저들이 많으면 인원 한 명당 2,000원, 3,000원씩 변동료를 또 거기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옛날에 증권사들은 계좌 만들어서 거기서 수수료로 하면은 그 금액이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회원가입만 해도 변동료를 전부 다 책정되니까 지금에 맞지 않는 가격 정책일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으로 이제 그러한 데이터나 접근해서 뭔가 핀테크 사업을 할 수는 시작할 수도 없는 단계죠. 그래서 그걸 뚫기 위해서 지금 코스콤 처음에 공모전도 나왔고 거기 입상하면 뭐 MOU나 혜택을 주지 않을까 했는데 없었고요. 입상자들은 이제 또 그 임원진으로 간담회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때도 이거 이 공공성 있는 데이터 문제다. 그리고 이 독과점도 좀 해소될 필요 있고 스타트업 진정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 했는데 또 이제 국가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개인의 목소리를 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글로벌 핀테크 센터로 부산에 있는 데가인데 거기 이제 센터장님이 코스콤 상무 출신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뭔가 이걸 지속적으로 어필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안 바뀌었고 공감에도 이거 자체가 문제 있다. 변호사들 만나서 이거 저작권 문제 있냐 했는데 저작권도 실제 문제가 없고 이런 사례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가정한 케이스가 없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뭐 그 코스콤 문제는 저도 익히 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핀테크 기업들이 가장 항의하는 것이 결국에는 코스콤이 데이터를 독점한 상황에서 과도한 가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월 단위 계약이는 뭐 종량제 과금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유저 단위 과금을 더 활성화시켜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번에 전당대회 나오면서 언론이 좀 부각을 안 해줘서 그렇지 데이터의 공정 이용에 관한 것을 우리 당에서 좀 추진하겠다. 그래서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오픈 API 형태로 제공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원래 만들어진 모든 컨텐츠를 국민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그런데 한국방송공사라든지 아니면 코스콤 같이 자회사 성격으로 운영되는 그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방송공사 아니면 시산하의 공사 이런 것들이 공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KBS 방송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국민에게 자유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업에 그냥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가장 기본은 뭐 세금이 들어간 건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안 된다면은 공정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만약에 뭐 그런 데이터나 아니면 이런 것이 공개나 개방이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걸 저희가 리스트업을 좀 할 겁니다. 당에서 그런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으로 이렇게 진출하려고 하는데 관련된 그 일들을 하는데 백신이 없어가지고 사실 뭐좀 어떻게 그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아니세요? 예비군이죠. 참석하셨어요? 아니 아직 얀센 백신 맞으러 저도 15일날 맞으러 가야 되는데 예, 그거 되게 중요하고 기업인들한테는 특히 저희가 그 만약에 백신이 저희가 이제 맞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 트래블 버블이라고 하죠. 그게 기업인들한테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 앞장서 추진하겠습니다.